이번에 볼 종목은 흥구 석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추천에 대한 부분인데 추천을 어, 저번 주에 좀 많이 했다라고 뭐 어디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추천을 좀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추천을 뭐 하신 뭐 받으신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멤버십 분들께서도 이 종목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는 좀 그래요. 항상 꼭 확인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고 나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원유라든지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적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 기름값이 이거는 뭐 어렵다.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면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글쎄요, 근데 이 주가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빠지는 것도 계속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내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저점이라도 기술적인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흥구 석유에 대해서 이 종목에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뭐 이전에 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이 석유 관련주를 매매하면 이건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표현이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 계좌 버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계속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또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유가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그러니까 유가와 상관없는 종목들도 이거보다 더 빠지고 이거랑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조금 좀 남들이 막 이제 이럴 때는 야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가잖아요. 그냥 상승 나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서 이 추천이 나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런 자리에 추천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데서 지금 매수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거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 그대로 이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 분석한 내용 이거 있습니다. 영상에 유튜브에 제가 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전에 분석해서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일봉상의 위치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켜 놓고선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거래량을 실어 놓고 꼬리를 달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만 봐도 자 여기와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분명히 위치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뺄 때 제가 이 종목도 종목이었지만 저는 그냥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저는 SO일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거든요. SO일을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건 멤버십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거다라는 것을.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멤버십 분들한테 이 SO일 좋다, 자리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뭐 유가가 이제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겠다. 선생님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이런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멤버십 분들한테 공개라는 게 아닙니다. 뭐 법에 걸릴 일 있습니까? 떠넘기게 한다든
예,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위치상에 자 유가라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S51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메모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S51이라든지 뭐 석유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왜 매매를 하느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실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죠. 제약바이오만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제약바이오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계속 튀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제약바이오 매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매매합니다만 무조건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말씀드려보면 위치, 자 거래량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남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지금 보면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상당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서부터도 이미 자 이건 이탈이 아니라 이건 이탈이 아닙니다. 이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여기 이 모습과 이 모습 자 보시면 자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야 이거 거래량 조절되고 좋게 만들었다 또 이렇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렇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SOE를 모아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SOE도 마찬가지고 이 흥국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괜찮아요. 뺄 때 상승시킬 때도 여기 보시면 꼬리에 달았을 때도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이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뭐 반등이 바로 나올지 뭐 원유값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빠지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제가 예전에 설정했던 가격이 이거예요. 예전에 설정했던 드린 가격이 이 라인 때도 보면 이거죠. 지금 이 전의 모습,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 거래량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여기에서 이탈이 됐다. 이탈이 되면 자,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했을 당시에 이게 오래전에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분석했을 당시에 자, 이 모습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예,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디 이렇게 제가 선을 설정해 놓지만 여기라기보다도 이 밑을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터진다라든지 거래량이 말라서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박스를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 올라갈 수 있지만 뭐죠? 예, 표현은 그렇지만 떠넘기는 누군가의 물량을 떠넘기는 것을 받아주는 물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자 한번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 월봉에서 보면 제가 이제 표현을 그랬지만 자 이런 자리 지금 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자리를 이거는 시장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일단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빼도 돼요. 분석할 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럼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켜준다. 이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 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을 안 좋게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일봉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거래량 이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월봉상에서 간다. 꼬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밑에 쪽에 이 꼬리는 시장에 의한 거지만 자, 거래가 적게
아까 2월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거래량이 어떻게 적게 일단 끌어올려줬다. 그럼 여기 계속 꼬리 윗꼬리가 달려있다.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일봉에서 이 자리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라인대를 찍고, 자, 제가 설정한 여기 8,130원에 한 7원 정도 차이가 있긴 했지만 예, 거의 뭐 비슷하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돌리기 위한 자 모습이 다음 거래량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자 이거를 제가 일본과 월봉에 말씀드린 이유가 차트 캔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순간 툭 튀는 예 상승을 한번 여기던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정리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이 위치와 이 꼬리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자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수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어떻게? 네. 이렇게 터지면서 어떻게? 예,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빼던 음봉으로 빼던 올리던 이렇게 수급이 터지는 그 순간, 그 위치. 이걸 봤을 때 갑자기 한번 튀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든 밑에이든 자, 수급이 터지면 거기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그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게 자, 안 좋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저는 마이너스 60%, 뭐 SO일 같은 경우에도 한참 제가 모아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자, 이걸 좀 비유를 제가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SO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이 자리에서부터 저는 소액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비중을 실어갖고 저는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제가 수익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를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2월도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본전 또는 물타기를 하던 저점을 잡았던 익절하게 정신없는 자리이다. 예,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2월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수익을 얼마 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일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돌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를 설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저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돌파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던 중요한 뭐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갭으로 띄운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또 넘어가야 돼요. 일단 넘어가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지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월봉상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보인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습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패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월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렇게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리죠. 이건 빠져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이 자리 거래량이 안 터졌죠. 이건 상당히 좋다. 이거는 전 좋게 봐요. 이거는 좋게 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꼬리가 이게 끝이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이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터져도 되지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엄청 터진 거다. 그쵸? 이렇게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주가는 빠진다.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상에, 자 주봉에 한번 볼게요. 제 주봉에도 예전에 설정해드린 라인대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인데 아까 이걸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약간 이월드랑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종목을 저는 이제 지수를 분석을 할 때, 증시를 분석을 할 때, 1000개, 2000개의 그 모든 종목의 패턴과 제가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자, 이것도 라인 설정한 지 오래가 됐지만,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지수가 밀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하고 나서 보니까, 어디? 네, 이러한 자리가 돌파가 나오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도 상승 전환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도 거래량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보시면 되네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 이걸 딱 예시를 들어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좋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흥구석유에 대한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올리는 건 상관없지만, 자, 여기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1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데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꼬리 달고 빠진데 거래량 어디서 터졌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거래량 터진 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연습을 해보면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닙니까? 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 올랐다 빼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갭으로 뛰었다 빠지는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주식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가지수가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볼린저 밴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수치값만 변동을 시켜놓고 한다라고 하면 그 가지수가 뭐 만 가지, 2만 가지, 뭐 3만 가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수치값만 바꾼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보조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미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장이 시작할 때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알고 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갭을 올리던 일단 거래량이 터지던 지금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던 안 터지던 어떻게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라는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시고 예, 이런 거 이러한 자리를 보고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캔들로 꽉 찬 것도 아니고 꼬리를 달고 순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꼬리를 달고 빠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자, 이것도 제가 혼동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만 말씀드려보면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을 암시를 한다. 어떤 암시? 나는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꽉 찬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꼬리에서 다 털린다.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갖고 자 이거 상승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혹시 단타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간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빠지는 거 뻔히 보이는데.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올라간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과 월봉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 매매를 하지 마셔라가 아니라 이런 대응이 되고 이러한 빠지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시면서 매매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 이거다 100% 이거다라고 100% 확신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좀 어렵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래량과 그 위치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를 주가가 올린 상태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매하시는 것은 아니다. 매도 자리잖아요. 이게 매수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수급에 대한 부분 나중에 그러니까 올라가던 내려가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는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